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 함께 형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플래툰 시스템의 이준규 기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플래툰 시스템은 뭔가요? 그 축구 보시면 나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냥 양쪽에서 압박하면서 주전이 없이 그냥 음. 이제 돌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쓰는. 전부 다 때로는 마감에 고생하고. 아하. 마감. 지금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때쯤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초복은 아니고 초복이 조금 지났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더울 시기죠. 하여간에 한여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퍽퍽 굉장히 덥죠. 이럴 때 우리가 저 같은 연식이 된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TV에서 예전에 보면 전설의 고향 시리즈를 전설의 했고요. 고향, 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든가. 네. 뭐. SBS 같은 경우는 토요 미스테리 극장. 그랬나? 네, 무서웠죠. 네. 그러면 막 어머니 아버지 뒤에서 입을 확 뒤집어 쓰고 근데 또 안 발발 볼 수는 떨면서. 없어. 그죠. 예. 안 본다고 하면서 보긴 다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런 다 시절이 보고 있어요. 나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군 시절을 겪은 분들도 굉장히 덥고 네. 그리고 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괴담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하는 네네. 군대에서 뭐 들려오는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부대마다 귀신들은 꼭 한두 그죠. 씩은 있어요. 네. 부대마다 주둔지보다 근무지마다 유령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예. 사실은 뭐 군 출신 분들이나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 또는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그런 걸 하나씩은 이제 들으셨을 텐데 네네. 뭐 그런 갖가지 이야기들이 댓글로 또 등장할 거로 봅니다만은 네. 네. 뭐 대표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네. 우리 정 작가님이 주가 돼가지고 한번 많이 모으셨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 특집으로 이제 군대 괴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역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저도 귀신 얘기를 많이 듣고 겪었지만 이거는 뭐 경험담을 나눠야 되니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서 시청자 참여, 청취자 네. 참여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와 이제 팟캐스트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메일 뭐예요? 이메일 주소는 runsema@naver.입니다. 예, 런세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본인이 겪었던 군대 괴담을 이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벗어 내 괴담이 제일 무섭다. 네, 그러면 저희가 뽑아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고 선물도 있나요? 당연히 이제 선물은 와. 네, SBS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실 때 네. 선물을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함 당연히 적어주시고 플래툰도 그러면은 작게 나면 협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팟캐스트도 5년 넘게 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구독자 수가 5,000명. 이분들이요 네. 개인 사업자 내지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셔서 아주 역시 홍보나 이런 네. 거에 아주 탁월하십니다. 저는 왜냐면-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면 또 우리만 이제 이게 4명이나 그다음 PD님이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이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그럼요. 번은 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다시 이메일 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runsema@naver.입니다. 여기다가 뭐 밀떡 그다음 이제 그 군대 괴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해서 저희 단톡에 공유해서 어떤 게 제일 무서울까 내부적으로 이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방송을 해드리고 채택된 거는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군대에 괴담이 많을까? 제가 처음에 22사단의 그 초소 GOP에 배치됐을 때 제일 이제 소대장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벙커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그 동굴처럼 돼 있는 벙커인데 네. 안에가 이게 그 껌댕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불 같은 걸 피워서 그래서 여기가 뭔지 아냐? 모른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 불고기 벙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군대 괴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통 GP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몰래 쳐들어와서 자고 있는 병사들을 다 쏴 죽이고 머리를 잘라간 다음에 벙커에 불을 질렀다는 버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군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자기를 괴롭혔던 병사들을 다 쏴 죽이고 불을 질러서 넘어갔다. 근데 또 하나는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북한에서 넘어온 여성을 이제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 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다 쏴서 죽이고 이제 벙커에 불을 지르고 넘어갔다. 소설이네 이거. 이제 버전마다 GP.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봤더니 근데 이제 제 섹터에 제가 근무하던 섹터에 있던 거 뭐냐면 폐분초였더라고요. 폐분초. 이게 뭐냐면 지금은 소초라고 불렀어요. 우리 때는 소대가 있는 초소. 근데 예전에는 분초라고 해서
분대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 네. 반대로 80년대 나눠. 네. 80년대까지 분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네. 최전방에 있을 때는 소초 생활을 하고 네. 나갈 때는 초소로 나간다고 그러고 했거든요. 네네. 네. 이게 분초라고 해서 분대마다 있어서 위쪽에 이렇게 그 서치가 있는 대공 초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마 분대 병력이니까 소초 이제 맡을 수 있는 초소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갔을 90년대에는 이제 소초로 바뀌어서 소대가 이렇게 최전방에 배치돼 있었는데 이런 버려진 벙커들이 대부분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내부가 이렇게 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불에 이렇게 내부에서 불을 타면은 이 검댕이 다 벽에 묻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벙커라고 해서 이게 불고기 벙커다라고 해서 너 근무 똑바로 안 서거나 북한 간첩이 넘어왔을 때 제대로 못 잡으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일단 제 네. 생각인데요. 아마 그렇게 불에 그을린 거는 그런 경우보다는 용도 폐기되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걸 소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긴 하지만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오페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GP 정도에 있는 그런 정도의 괴담까지는 사실 아니었었는데 첫 번째 들었던 괴담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은 군대에서 밤에 초소 생활을 하면 초소에 근무 나가면 흡연은 절대 안 되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배 연기가 이제 멀리서 보이니까 그렇죠. 금연 안 돼서 막 이렇게 다 뒤지는데 어떻게든 다 숨겨가더래요 고참들은. 아유, 네. 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 고참도 몰래 피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말아서 그 불꽃이 안 보이게. 야. 우리 때는 어땠냐면 그 후레쉬 있잖아요 L자형 예. 이게 어떤 고참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저게 뭐 고참이 되면 하나씩 더 껴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거기다가? 대고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아, 네, 아이디어 그래서 대단하다. 야 그 정말 얘기 좀 들어보긴 대단하다. 했는데 진짜 네. 있네 그게. 아니 고참 의지 근데 한국인이네, 이렇게 진짜.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더 꽂나? 그랬더니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필터 끼우라고 더블 필터용은 그렇게 길어지긴 하는데 이건 네 개인가를 그걸 또- 끼우면 이렇게 야. 담배를 딱 피우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배를 어디다 숨겼냐면 바지 뒤에다 숨긴 거예요. 여기를 뒤지질 않으니까. 정말 그래서 대단하다. 지금 같으면 어우 옆에서 보고 막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하긴 수통에 술도 숨겨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그 GOP에서 귀신 괴담이 많은 게 아무래도 곳이 제일 접전지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상자도 굉장히 많았고 6.25 때 제가- 격전지인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갈대밭으로 네네. 이제 보이는데 DMZ 안이 갈대밭으로 보이는데 그 마을 터가 있었던 게 보여요. 아.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폭격을 맞아서 그다음에 전쟁 중에 진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귀신 보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고참들도 많았고. 또 이제 저도 초소 가면은 이렇게 밤중에 제가 도시 사람이었잖아요. 그 뭐 도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도시에서 지냈으니까 그런 막 이렇게 불빛 하나 없는 이렇게 막 숲과 나무와 이런 데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저 나무가 사람 같기도 하고 저 바위가 무슨 괴 요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해안 초소도 이렇게 겸해 있었는데 해안 초소로 갔었을 땐 이렇게 밤중에 바다는 진짜 어두워요. 그나마 숲은 이렇게 약간 뭐라도 이렇게 보이지. 근데 바다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진짜. 나 지금 뭐, 살짝 놀랬어. 네, 좀 놀랬다, 귀신이 진짜. 아우. 이렇게 약간 딸꾹질한 우리끼리 그래서 귀신이 딸꾹질하는 소리라고 불렀거든요. 동물 소리는 아닌 것 같고 한. 근데 그때도 사실 우리끼리 그 저기 포상휴가 욕심이 나갖고 쏴버릴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생각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 쏘는데 쏘면은 철망에 걸려서 총알이 이렇게 튕겨나가 빗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수류탄을 던질까? 막 이렇게 우리끼리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서치를 비춰달라고 했어요. 서치를 비췄더니 이게 물범들이 물개는 아니고 물범들이 이렇게 교미를 하려고 바위에 올라와서 곰이 이렇게 교미하려고 내는 소리인데 이게 그 얘들이 되게 웃기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물원에서 아. 보니까 근데 보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끽끽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안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끽끽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진짜 정말 무서웠었어요. 아니, 뭐 요즘도 네. 쏴버리 집에- 쉽지 않으셨어요? 정체를 하니까? 무서죠 당연히. 아니 그래도 그 잔점박이 물범을.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게 쏠 수는 없는데 어. 기분상. 근데 그때는 쏘고 싶었어요. 왜냐 커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제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러긴 한데 싱글의 후.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까워. 사실은 질투에 하신. 인터넷이랑 이런데 이제 하고 뭐 경험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블로그나 이런데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괴담이 왜 많을까? 일단 얘기하신 대로 6.25 때 격전지, 그다음에 뭔가 사연 있는 죽음들이 많은 장소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던 그런 자연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그 엄청 사람들이 없는 나무가 그렇게 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 잘 없는 시간 있잖아요. 새벽, 밤중 뭐 이럴 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 또 요인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거는 이 고참들 때문이에요. 아 역시. 예. 왜냐면 저도 들을 때 소대장한테 한번 들었고 상황실에 있던 고참 한 명이 너 못 봤냐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못 봤냐고 해서 뭘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담배 달라고 했는데 너야?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상명한테 담배를 달라고 합니까? 막 이러고 봤더니 누가 상황실이 이제 그 소초 문 열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를 두드리면서 야 담배 좀 줘봐. 이래갖고 소대장인가? 그랬는데 소대장이 그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병사들한테 편하게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상황실에 들어갈 정도면 이제 상병 꺾어진 다음이라 사실은 뭐 이렇게 거의 실세에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 달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사무실에 에어컨 고장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분 데리고 가세요. 아 그래야겠다. 옆에서 계속 떠들기하면 그냥 후덜덜하면.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배달의 기수에 나왔던 그런 옷차림이었었대요. 예, 그 분이 그래서 간첩이 뭐 이렇게 놀래갖고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호들갑을 떨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 고참이 장난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 고참은 장난치는 고참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말년 꺾어진 네. 말년 병장이나 이렇게 갈 때 되면 장난치고 이러는데 귀신 봤어 막 이러는데 그 상황실에 있었던 그 상병은 꺾어진 쯤이라 막 이렇게 농담하고 이럴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무서워갖고 전원 투입할 때 사실은 흩어질 때 빨리 가서 뭐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그날은 잘 안 가려고 들어서 소대장이 왜 안 가? 이래갖고 이제 소대장님 한 번만 더 순찰 오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날 지냈던 적이 이거는 좀 있었습니다. 조금 섬찟하네요. 조금 네. 찌릿하네요. 좀 그 찌릿하네, 이거. 배달의 기수 차림 그거에서 지금 조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가 이제 통일전망대 있는 쪽이라 거기도 한참 이제 전투가 벌었던 장소 중에 고지전 하나였기 벌어진 때문에 곳이라서. 그런 얘기가 또 아닐까라는. 아니 저는 아하, 그 하나 들은 게 뭐 우리 정 작가님이 22사단 출신 분이라서 계속 이어드리면 22사단 그 밑에 있는 23사단의 어떤 그 장교분이었어요. 초급 장교라서 이제 소대장이셨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뭐 잠깐 드리면 그분도 역시 그 해안 철책을 근무를 쓰시다가 특이하게 사실 그 병들이 그러면 어찌 보면 이해도 가는데 장교란 말이에요. 장교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은 게 보였다 해가지고 네. 그분은 좀 또... 대형 사고를 터뜨렸어. 뭐요? 아이고. 크레모아를 터뜨리셨군요. 아우. 그래서 뭐 그 일대 다 그냥 비상 걸리는. 비상 걸렸죠. 그래가지고 자체 조사가 나와서 영창 다녀오셨다는 그건 좀 심하다. 슬프다고.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령 자체보다도 슬프다. 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민통선이라고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 있었어요. 22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을 때는 그 명팔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 이제 남쪽에 그래서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명팔이 마을이 있고 이제 그 다른 마을이 산속에 하나 있는데 그 통일전망대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길 지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앞에 부대랑 인수인계를 받을 때 괴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새벽에 근무를 쓰고 있다가 똑같아요. 하얀 소복이 아니라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 근무하던 여성과 초소 병사와 이제 어떻게 눈이 좀 맞아갖고 연애 플래그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이제 자기 그 애인의 근무 시간이 새벽 근무 시간을 이제 알고 밤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만나려고. 근데 이 병사는 이렇게 탄을 메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훅 하니까 누구냐 놀래서 꼼짝마 이제 그냥 총을 쏴버려갖고 여자분이 돌아가셨다. 그 이후에 새벽에 자기 애인이 근무설 시간만 되면 딱 나타나서 그때 입었던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서 자기 어딨어? 자기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거는 소대원들이 듣자마자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연애 플레이가 세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네. 출입금지 구역이잖아요. 어느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 산까지 출입금지가 아니라 이제 그 민간인 이제 마을 사람들이나 이제 근무하는 사람 드나들 수는 있는데 검문은 받는 곳이라 이제 뭐라고 하지? 이제 드나가다가 이제 마주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리 원빈급 정도 아니면 사실은 뭐
그 민간인 아가씨가 뭐가 아쉽다고 군인이랑 연애를 하겠어요. 나중에 정 작가님 메일로 해가지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뭐 글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또 어떤 대형 그 소위 전문 용어로 구라가 있는지 네. 아, 또 기대가 매우 기대가 되는데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구라도 많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괴담에는. 육군은 이제 이런 귀신을 봤다는데 뭐 보니까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UFO를 봤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 이거 뭐 네. 병종 따라 그런 게 또 그렇죠.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또 야. 해군이나 해안경계부대 같은 경우는 USO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미확인 수상물체. 인어? 네, 뭐 이런 거를 봤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근데 인어 봤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되게 은근히 그 많아요. 물개 같은 거나 그렇죠. 큰 생선을 보고 뭐 인어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런 되게 경우들이 많이 또 하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아는 해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아는 분이 해군을 나왔어요. 해군을 나왔는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야간에 이제 근무 쓰려고 나왔는데 배가 이제 서행을 하잖아요. 그때 야간이니까 서행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람 머리가 이렇게 계속 둥실둥실 이야. 이게 이렇게 보이고 사람이 빠졌나 처음에 네. 해가지고 후레쉬를 찾아가지고 비추니까 그게 또 안 보였다고 아. 그런 얘기도 있고 아. 그건 좀 무섭다.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키가 한 190인데 옛날 관물대를 썼어요. 아. 옛날 관물 철관물대는 밑이 뚫려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툭툭 치더래요. 치는데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더래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자려고 하니까 누가 툭툭 치더래. 발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되게 검은 아이가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야. 아, 고개를 와우. 들었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와, 이거- 양발을 잡고 막 흔들어. 아, 야. 예. 그래가지고 나랑 깜짝 같이 놀라서 가자. 깜짝 놀라가지고 딱 깼는데 그때 또 없어서 어. 놀랐다고. 야, 이건- 가위 눌린 거 일종 아무래도 아닌가요? 그거 같다고 네, 가위 얘기하더라고요. 눌린 거 같네요. 그게 어쨌든 좀 무서운 얘기네요, 그건. 네. 야. 양발을 흔들었다. 잡고. 관물대 역시. 귀신이다 이건. 관물대 네. 귀신. 그리고 이제 해군 관련 괴담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옛날 지금 운용 거의 안 하지만 이제 기어링급 운용했잖아요. 기어링급. 이 기어링급 중에 이제 미국 미해병 수병 귀신을 본 적이 있다라는 아, 그런 대박이다. 얘기도 이제 좀 있었다고 이건 이제 하더라고요. 구라가 섞인 거다. 그렇죠. 저거.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군 생활이라는 게 그때 말씀하셨듯이 사병이건 이제 병사건 부사관이건 장교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사실은 잘 아무것도 몰랐던 차라리 30대나 20대 후반이면 좀 사회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가둬놓고 가둬놓고 말 그대로. 네. 사실은 뭐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는 거죠. 서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걸 통제하는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예전 군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괴담 같은 것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부풀려지고 하면서 뭐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운 적도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뭔가 사소한 게 보였으면 전 정말 그걸 귀신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2등병 때 바로 GOP로 투입됐거든요. 일단 전반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르르 나와가지고 전원 투입. 투입을 해요. 네. 전원 투입을 하는데 3병우라고 해가지고 아. 벙커처럼 지어놓은데 딱 밑으로 들어갔다가 네. 나오는데 제가 맨 끝에 줄로 이제 음. 가고 있었는데 3병으로 하니까 벙커처럼 이렇게 내부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갔다가. 근데 마지막에 가는데 여운으로 어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흰자만 보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워서 악 소리가 날 것 같잖아요. 소리가 안 나. 못 나.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네. 소리까지 안 나면 진짜 진짜 가위 와. 눌린 현상이죠. 그게- 가위 눌리면 비명도 못 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에 선임들한테 얘기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중간에서 싹 모여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하니까 선임들이 에이 뭐 병신아 뭐 그런 걸 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너도 봤어? 나도. 약간 이런 분위기. 이야. 그게 아, 선임들이 솔직히 찌릿하네요. 지금 와서 얘기인데 반은 좀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근데 것도 없진 아니면 않아. 당신들도 신병 때 그런 걸 경험해서 뭔가 그- 본 게 있어서 또 그럴 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아니, 좀 그런 게 아니 근데 경험했던 거기서 게 만약에 야 뭐야 막 고참이 이랬으면은 신병은 진짜 멘붕 오는 거죠. 멘붕 그렇죠.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야 너도 그렇죠. 봤냐? 그때 딱 이러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그랬을 수도 그랬을 있는 수도 것 같고. 있다고 저는 근데 생각을 해요. 그렇게는 너무 그때 표정이 진지했어. 아. 진지했어. 너도 약간 요 다들 한 정도. 번은 봤을 거란 얘기네요. 그건. 그러니까는 그냥 야. 절반 이상은 제가 봐도 GOP 근무하면서는 뭐 헛것이든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작용했든지 간에 확실히 왔었을 것 같아요. 전방 GOP를 네. 근무하셨던 우리 김 PD님이나 정 작가님은 분명 보셨네. 그리고- 이 기자님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오키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오키나와야 뭐 아주 유명하죠. 오키나와는 거기 아예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심령 스팟이 있어요. 아, 거기가 원래 격전지가 있던 곳 아니에요. 그죠. 뭐 워낙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그 80년대 버블기에 호텔을 큰 걸 지었는데 어우야. 아우와. 그게 망했거든요. 네. 망한 이유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하도 그냥 밤에 귀신들이 일본군으로 사실은- 생각되는 유령들이 네.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오키나와의 그 격전지 그 네네. 소개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런 네. 아주 그냥 짤막하게 그런 비슷한 얘기도 네네네. 하긴 합니다. 거기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 됐어요. 굉장히 큰 리조트 호텔을 지었는데 네. 또 숙객들이 뭐 맨날 밤마다 보니까 귀신 나왔다고. 이게 뭐 막 군인들 걸어다닌다, 아우야. 행군하고 지나간다 뭐 이러니까 이게 천장에서 소리가 난대요. 요런 소리가 아. 천장에서 난대. 아, 효과음 죽인다. 죽인다. 다시 한번 찌릿합니다. 다시 한번 아.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runsema@naver.com 이분 여기에 이제 대단하다니까. 네. 밀떡 그다음에 괴담이라든지 이렇게 주제어 주시고 기승전결이 된 얘기 길지 않아도 됩니다. 살은 저희가 붙이겠습니다. 저희 살이 많거든요. 네. 이번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카투사 출신 있으시면 오 무조건 미군 뽑아주세요. 미군 괴담은 솔직히 좋죠.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근데 굉장히 미군 쪽도 그죠. 타보면 되게 재밌는 괴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 오키나와 얘기하셨듯이 뭐 해외 괴담도 네, 뭐 뭐 그런 것도 뭐 상관없으니까. 네. 뭐 재밌는 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아무래도 미군 괴담 나오면 좋겠네요. 뭐 모병제 국가보다는 징병제 그쵸. 국가에서 네. 좀 이런 괴담들이 있는 본 게 것 아무래도 같기도 그런 거 합니다. 같죠? 예. 뭐 논산훈련소 귀신 얘기도 좋고 네 하나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네, 들었어요. 다 네.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남양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름 내내 아, 좋죠. 진행할게요. 네. 오랜만에 진짜 청취자 참가 이벤트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뭐 우리 퀴즈도 한번 해봤고 네, 네. 했는데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가깝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또 하나 생겼네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뭐 댓글로도 이런 그 짤막한 그런 남양 특집 뭐 이런 군의 어떤 그런 귀신 이야기 네. 뭐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뭐 소개시켜 주면은 저희가 댓글 리뷰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